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비추러리 힌지 엑시스를 사용한 안구의 이전 방법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지금 호비에서 나온 덴탈 호비에서 나온 이그젝타 페이스보 마크 3는 이어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에다가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앞쪽에 인프라오비탈레라고 하는 점을 이 화살표로 정하면은 한 면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두개골의 기저면이라고 보고, 상악 치열이 이 두개골의 기저면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어떤 각도로 하는 것을 요 와이드 포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컴파운드를 해서 이렇게 뜰 겁니다. 상악 치열을. 그러면 자국이 생기겠죠. 그 자국이 생긴 것을 이렇게 고정해 가지고 요 상태에서 요것을 풀고, 이것을 풀면은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고정이 안 되구나. 고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나오면은 요 각도가 이 환자분의 두개골에 대한 교합 평면의 상악 교합 평면의 각도가 인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합기에다가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이 교합기의 평면과 이것을 수평으로 하고, 이 환자분의 이 교합면의 이 악관절에 대한 위치, 앞뒤 관계, 좌우 관계, 그리고 각도까지 해가지고 인기가 되면, 그냥 근거 없이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다르게 이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이 페이스볼을 이용해 가지고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옮겨서 요 위에다가 상악 모델을 마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악 모델은 어떻게 마운팅하면 될 것 같습니까? CO 바이트를 그대로 떠가지고, 우리가 뜨는 바이트가 내가 항상 강조하는 CO 바이트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MICP예요. Maximal Intercuspation. 이거는 CO라고 하는 건 학문적인 말인데, 정확하게 이게 중심 위에 있는 센츄리 오클루전이지만, 환자는 요리삐뚤 저리삐뚤 조금씩 다 이렇게 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 환자가 최대 교두 감합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담으면은 많이 닿잖아요. 최대로 닿는. 제가 환자한테 항상 할 때 다물어 보세요 할 때 이상하게 다무는 거 말고 좌우가 균형되게 딱 다물고 딱 다무면 그게 MICP예요. 그냥 우리는 CO라고 그걸 불러요. CO 중심 교합에 딱 되면은 상악 모델에 대해서, 상악 모형에 대해서 하악 모형을 여기다 위치시키고, 요게 정확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바이트를 체득할 때 어떤 실리콘 같은 걸 쓰잖아요. 그 두께가 있는데 그 두께 때문에도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에러가 생길 수 있지만은 요걸 정확히 마운팅 할 수 있는 기공사가 솜씨 있는 기공사예요. 그걸 정확하게 딱 마운팅 한 다음에 우리 쉼싹 해볼 때 빠지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공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정일님 이제 할 때 요걸 가지고 노정일님의 상악을 컴파운드를 이용해 가지고 뜬 다음에, 그래서 요걸 옮겨서 마운팅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악 전치부를 기공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인정할 정도의 그런 그 환자의 구강내 상태를 교합기에 옮긴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략 지금 이 안에 이거일 것이다라고. 이거 누구 거죠? 원장. 내 건가? 내 거야? 내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아, 성재윤 거네. 성재윤 건데 이제 대략은 이런 각도니까 우리가 이걸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대강은 맞죠. 그렇지만은 조금 더 맞게 이제 중심선 맞추고 앞에 맞추고 옆평면 맞추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합기가 움직이는 범위가 있어요. 이거는 반조절성 교합기라고 합니다. 완전 조절성 교합기가 있고 반조절성 교합기가 있고 단순 교합기가 있어요. 똑딱이, 딱딱이. 근데 우리는 주로 딱딱이를 많이 쓰지만 이게 조금 더 정밀성이 이제 있는 것이고,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그냥 딱딱이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더 약간 학문적인 건데, 예, 완전히 정확한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슷한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기공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것에 익숙한 기공사분들은 이걸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잘 못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사실 실제 임상에서 이거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냥 보철 하신 분들은 이걸 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공보를 이제 만들어 왔을 때 우리 화학 전치부에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요정님이 처음에는 완전히 막 그냥 교모가 돼가지고 낮아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높여가지고, 얼마나 높였냐? 내가 처음에 계획하기는 소고치부에서 4mm 내지 5mm를 높이겠다 했는데, 이것도 임의적이에요. 이제 7, 8mm 높이면은 환자가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4mm 높이니까 거의 적응을 하셨고 괜찮다고 해서 그 높이에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 보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임시 보철물 있잖아요. 템포러리, 또 다른 말로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의 차이는 뭘 것 같습니까? 재질의 차이가 있죠. 그 레진하고 지르코니하고 강도가 좀 다를 것이고 색상도 다를 것이고. 그런데 교합적인 측면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거의 유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프로비저널에서 환자가 잘 씹고 또 느낌상 괜찮다고 하고 적응하고, 지금 노정님은 거의 괜찮아 하시죠? 그러면은 그게 파이널하고 유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버티컬 디멘전 가지고 구치부는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전치부를 먼저, 상학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하학 먼저 하고 상학 그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하학 먼저 하고 상학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학 간에 무슨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냐면, 전치 유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전치 유도. 또 조금 더 확대하면 견치 유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앞으로 나가는 거는 전치 유도, 약간 옆으로 나가는 것은 견치 유도로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유도, 가이드. 유도가 뭐냐? 이렇게 나갈 때 의지해가지고 그 각도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치 유도는 이 콘다일라 가이던스, 이 관절와의 그 각도보다 같거나 커요. 근데 거의 같기보다는 더 커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45도라 그러면 여기는 60도 내지 이제 70도, 굉장히 스티프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파르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이점이 생기느냐? 가이드를 이렇게 해나가면 여기는 가파르고 여기는 완만하니까 어금니가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디스클루전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전치 유도에 의해 가지고 구치부의 이개가
중심에서 벗어날 때 이렇게 떠야 된다는 거예요. 뜨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이제 기능시에 조기 접촉이 생기는 거예요. 조기 접촉이 생기면 환자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어금니는 뜨는 식으로, 그다음에 옆으로 나가면 또 견치에서 나머지는 뜨는 식으로 되는 건데, 안 뜨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이제 일도 군교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견치만 유도에 기능해야 되는데 이 견치가 닳다 보면 소구치하고 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견치와 제일 소구치, 때로는 견치와 제일 소구치와 제2 소구치까지 이렇게 측방 운동에 가담을 해요. 아주 심한 사람은 제1 대구치, 제2 대구치까지 가담해서 완전히 이제 평탄화된 플랫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갈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병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건강한 치아에서는 견치 유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군기능 교합이라고 그래가지고 3번, 4번, 5번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5번을 크라운을 해줬는데 3번, 4번 가이드 되는 것보다 더 높아가지고 탁 걸린다. 그러면 환자분이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합 조정하는 거죠. 측방 교합 조정.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는 뭐냐? 노정일님의 경우는 새로운 교합을 이제 형성하는 거예요. 전악부철로 풀 마우스 리해빌리테이션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전치 유도에 의해서 구치부가 이개가 되고, 또 견치 유도에 의해 가지고 구치부가 이개가 되면은 구치부의 각도는 그 안에서 CO에서는 맞고 측방 나갈 때는 들리고, 그러니까 들리는데 걸리면은 또 조정해주고, 그래서 전치유도, 견치유도까지 하고, 또 전치에서는 CO에서는 살짝 터치가 돼야 돼요. 30 마이크론이 빠지는 터치. 그러니까 쉼스탁하면 빠져요. 그러나 환자는 거의 닿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완성을 해갈 것이고, 마지막에 하악전치, 상악전치 한 다음에 오른쪽이나 왼쪽 구치부 상악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한쪽씩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는 한쪽씩 하죠. 왜냐하면 동시에 하는 거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을 완성한 다음에 한쪽은 템포러리가 돼 있고, 나중에 한쪽을 이제 하면은 이제 구치부가, 그래서 CO에서 포스테리어 스탑이 형성이 돼 있고, 전치부에서는 CO에서는 전치부가 아주 약하게 닿고, 즉 전방 나갈 때는 전치부에서 이렇게 이분하게 닿으면서, 조금 전에 정용수님 조정했죠? 해줬는데 많이 닿는다고 해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큰 무리가 없이 가이드 되도록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측방 나갈 때 견치유도 또는 군교합으로 해가지고 되면 이제 환자분이 노정일님의 같은 경우에 씹을 때 어금니가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과일 먹을 때 앞니 쓰고, 면 먹을 때 앞니 쓰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거나 할 때 이 교합이 간섭이 없으면서도 상호 보호 교합, mutual protec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치부는 구치부를 보호해주고 구치부는 전치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교합으로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정일림을 해줄 때 캐나인 가이던스 견치유도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너무나 이렇게 많이 갈았던 관계로 딱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분교합으로 해서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정도까지 가이드 되는 것으로 이제 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아마 잘 쓰실 수 있을 거고, 지르코니아는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파절이 안 된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달아지는 것도 그렇게 쉽게 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되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걸리는 게 있으면은 좀 교합 조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요거를 이제